저는 장은희입니다. 72이죠. 며느리 서유라와 한 집에 삽니다. 서유라는 언제나 공손했어요. 말끝마다 어머니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부엌 서랍의 통장 위치가 바뀐 날, 제 속에서 경보가 울렸죠. 김치통 밑에 숨겨둔 작은 열쇠를 만지자 손끝이 얼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아직 저인데 왜 제 자리만 줄어들까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웃음 뒤에 칼이 숨어 있다고요. 아들 장민석이 직장을 옮기며 잠시 함께 살자 했어요. 서유라는 싹싹했습니다. 반찬을 나눠 담고 설거지를 자처했죠. 저는 고마웠어요. 그런데 부엌 물건 배치가 제동이 없이 바뀌었습니다. 통장은 서랍 안쪽으로 밀려났고 도장은 상자 위치가 달라졌어요. 서유라가 웃었습니다. 편하게 쓰시라고요. 어머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밤에 김치통 밑 열쇠를 확인했습니다.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다음 날 거실에 작은 카메라가 붙었습니다. 반려동물 관찰용이에요. 서유라가 설명했지만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제 걸음은 느려졌고 마음은 빠르게 달렸습니다. 저는 장부를 꺼내 메모를 시작했어요. 오늘 부엌 재배치, 오늘 카메라 설치, 오늘 열쇠 확인. 손끝이 떨리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 집에서 제 이름을 스스로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침에 서유라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단표를 보여주며 건강을 위해 싱거운 반찬만 먹자 했어요. 저는 좋다 했죠. 그런데 약 봉투까지 서유라 손으로 옮겨졌습니다. 약 시간 알림을 제가 정할게요. 어머니, 장민석은 바쁘다며 대충 웃고 지나갔어요. 오후에 경비실에서 박은수가 말을 걸었습니다. 집 앞 택배가 계속 서유라님 이름으로 와요. 생활용품이라 했지만 수량이 많았어요. 밤에 서랍을 열어보니 위임장 양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관리 편의를 위한 것이라 적혀 있었죠. 저는 펜을 들었다가 내려놨어요. 종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서유라 말은 공손했지만 종이 위 글씨는 단호했어요. 그 단호함이 제 숨을 눌렀죠. 저는 장부에 적었습니다. 위임장 보류, 증거로 보관. 비 오는 날이었어요. 거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관리실에 신고할게요. 어머니, 서유라가 말했고 저는 고맙다 했어요. 그런데 보험 담당자가 와서 서류에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긴급수리라 빠른 처리를 위해 필요해요. 서류 맨 뒤에 재산관리동의 문구가 작게 붙어 있었어요. 저는 안경을 썼습니다. 글씨가 작았지만 눈은 또렷했어요. 내 이름으로 들어간 건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담당자는 당황했고 서유라는 미소를 유지했어요. 어머니가 편해지실 거예요. 제 귀에는 쇳소리로 들렸습니다. 저는 서명을 밀었어요. 밤에 지붕에서 물방울 소리가 다시 똑똑 울렸어요. 균열은 물기를 타고 깊어지죠. 새벽에 냉장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어요. 부엌에서 서유라가 김치통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늦은 야식이에요. 어머니, 서유라는 놀라지 않았어요. 저는 웃으며 물컵을 채웠죠. 방으로 돌아가 김치통 밑을 확인했습니다. 열쇠는 제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비닐이 다른 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만졌다는 표시였어요. 그날 오후 건물 관리인 오기태가 휴게소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최근 집 문이 여러 번 열렸다 닫혔다고 나와요. 출입 기록이 남아 있어요. 제 손이 차갑게 식었어요. 기록을 출력해 주세요. 종이를 받아 가방에 넣자 마음이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종이는 침묵하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죠. 저녁상을 함께 차렸어요. 서유라는 칭찬을 했습니다. 김치가 언제나 맛있어요. 어머니, 장민석은 휴대폰을 보며 웃었어요. 서유라는 의자를 당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편하셔야 저희도 편해요. 편함이라는 단어가 식탁 위를 미끄러졌어요. 밥 숟가락이 그 단어에 걸려 멈췄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위임장은 왜 필요해요? 보험과 수리를 빠르게 처리하려면 필요해요. 장민석은 침묵했습니다. 저는 장부를 꺼내 보여줬어요. 오늘까지 처리된 수리 비용과 보험금 내역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서유라는 미소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동자가 흔들렸죠. 밤에 향신료통 안에 작은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제 목소리와 식탁 대화를 기록하기로 했어요. 소리도 증거가 됩니다. 다음 날 낮 사회복지사 신미정이 찾아왔어요. 주민센터에서 정기 방문이라 했습니다. 신미정은 차분했어요. 저는 차를 내왔습니다. 조심스레 일상을 이야기했어요. 위임장과 재산 관련 문서는 서두르지 마세요. 필요하면 무료 법률 상담을 연결해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미정은 작은 전단을 놓고 갔어요. 전단에는 학대 신고 번호와 보호 명령 절차가 적혀 있었습니다. 종이를 접어 바느질 상자에 넣었어요. 바늘 끝이 종이를 눌렀습니다. 저녁에 서유라가 방문을 열었어요. 신미정 씨와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건강 상담이었어요. 말의 길이를 짧게 유지했어요. 짧을수록 흘릴 것이 적어집니다. 주말 아침 서유라가 말했어요. 휴식을 위해 체험 요양 프로그램을 예약했어요. 반나절이에요. 가지 않겠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서유라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장민석을 불렀습니다. 잠깐 쉬었다 와요. 어머니, 저는 신분증과 집 등기 사본을 가방에 넣었어요. 사회복지센터로 전화를 걸어 체험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보호자 동의로 장기 전환 가능한 조항이 보였어요. 단호히 거절합니다. 서유라는 미소가 굳었어요. 그날 밤 서랍에서 서류 묶음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장부의 사본을 꺼냈어요. 사본은 다른 방 서랍에 이미 숨겨두었습니다. 제 걸음은 느렸지만 준비는 앞서갔어요. 월요일에 주민센터 상담 창구를 찾았습니다. 신미정이 보호명령과 통신기록 보존 신청을 도와줬어요. 변호사 배도현과 연결됐습니다. 집 등기 명의가 장은희님 한 분이면 법적 경계는 명확해요. 저는 내용 증명을 작성했어요. 공동생활의 조건과 재산 문서 접근 금지, 위임장 무효 통지였습니다. 저녁에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저는 조용히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부엌 열쇠와 서랍 열쇠는 제가 관리합니다. 모든 재산 관련 문서는 제 손에서만 움직여요. 서유라는 웃었어요. 장민석은 눈을 깜박였습니다. 저는 향신료 통에서 녹음기를 꺼내 책상에 올렸어요. 어제 대화가 모두 기록돼 있어요. 방 안 공기가 멈췄습니다. 침묵이 경계선을 그렸죠. 다음 날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을 발송했어요. 변호사는 접근 제한 요청서를 함께 냈습니다. 경비실 박은수가 출입 기록 증빙을 제공했어요. 오기태가 보수 이력과 보험 담당자 방문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사회복지센터는 가정 방문 보고서를 정리해 주었어요. 오후에 서유라가 말했어요. 오해예요. 어머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결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장민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 집은 제 노후이자 제 이름이에요. 침묵이 길었습니다. 저는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했어요. 방문 예고 없는 출입은 거부한다고 문 앞에 메모를 붙였습니다. 밤에 창밖 불빛이 유난히 차가웠어요.
차가움이 선명해서 오히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방을 정리했어요. 바느질 상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종이 냄새와 실 냄새가 섞였어요. 서랍 속 열쇠가 제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에게 단절 통보 진행을 확인했습니다. 오후에는 경로당에 들러 점심 배식을 도왔어요. 국자의 무게가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커튼을 들어 올렸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는 장민석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짧게 문자를 보냈어요.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하겠습니다.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식탁에 앉았어요. 따뜻한 밥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눈물이 맺히다가 멈췄어요. 단절은 잔인합니다. 그러나 제 노후는 제 손으로 지키는 일이라 믿어요. 저는 마지막 장부를 덮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산다는 기록을 끝까지 지키겠다. 저녁 햇빛이 부엌 바닥을 길게 스쳤어요. 그 빛 위로 제 발걸음이 또렷하게 남았습니다.